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예전보다 훨씬 숨이 차거나 밤에 술 한잔 했는데 다음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엉망이거나 또는 거울을 보다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고 깜짝 놀란 경험 말이에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20년간 중년분들의 건강을 봐오면서 제가 발견한 중년기 건강관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6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이 언제부터 왜 달라지기 시작하는지, 두 번째로는 현대 생활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숨겨진 위험들, 그리고 실제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성공 사례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50대, 60대, 70대별로 꼭 알아야 할 건강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몸은 변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이 언제부터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40대, 50대부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30세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다만 그 변화가 워낙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40대에 들어서면서 뭔가 달라졌네? 하고 갑자기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43세 직장인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어제 아들이랑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20대 때 같으면 털고 일어났을 텐데 아직도 온몸이 아파요. 그리고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분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겪을 때 불안해하십니다.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중년기의 대표적인 변화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40대가 되면 이미 근육량의 10% 정도가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해도 예전보다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기초대사율의 저하입니다. 20대 때와 비교해서 40대가 되면 기초대사율이 약 15-20%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피로감 증가 등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년간 봐오면서 확신하는 건 같은 나이라도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물학적 나이가 10살, 심하면 20살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봐온 분 중에 55세인데 35세처럼 보이는 분도 계세요. 반대로 45세인데 60세처럼 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이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해시태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중년기에 몸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변화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대 생활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숨겨진 위험들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요.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같은 연령대인데도 건강 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안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20년 전 40대 분들과 지금 40대 분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건강 문제를 안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좌식 생활, 새로운 흡연. WHO에서는 좌식 생활을 새로운 흡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확인하는 게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서 보내세요? 대부분 8시간 이상이라고 답변하시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좌식 생활의 위험성을 보면 첫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147% 증가합니다. 둘째, 당뇨병 발병 위험이 112% 증가합니다. 셋째, 암 발병률이 13% 증가합니다. 이건 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예요. 특히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혈액순환이 30% 이상 저하되고 근육 활동이 거의 멈춰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은 서 있을 때보다 40% 더 증가해요. 만성 염증을 부르는 식습관. 제가 분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대인 식습관의 문제점을 보면 나트륨 섭취량 WHO 권장량의 2.5배, 가공식품 비율 전체 칼로리의 60% 이상, 식이섬유 섭취량 권장량의 50% 수준. 이런 식습관이 몸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의 원인이 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짠 음식, 매운 음식들이 장 건강을 해칩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져요. 실제로 라면 하나를 먹으면 나트륨 하루 권장량을 다 채워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김치까지 함께 먹죠. 이렇게 되면 권장량의 3, 4배를 섭취하게 됩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제가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수면 관련 문제예요.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한국 성인 평균 수면 시간 6.5시간, OECD 최하위. 수면의 질 만족도 10명 중 3명만 만족. 수면제 복용률 5년 전 대비 40% 증가.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아세요? 면역력 30% 감소. 성장 호르몬 분비 70% 감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50% 증가.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 18% 감소.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회복이 제대로 안 됩니다. 디지털 목이 새로운 질병으로. 요즘 많이 보는 새로운 질병이 디지털 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들. 목을 15도 숙일 때 목에 가해지는 하중 12kg, 45도 숙일 때 22kg 7세 아이를 목에 올려놓은 것과 같음.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5.2시간. 이로 인해 거북목 증후군, 만성 두통, 어깨 결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블루라이트예요.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환경 독소와 미세먼지. 이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을 공격하는 적들이에요. 매일 노출되는 환경 독소들, 미세먼지 폐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유발, 환경 호르몬 내분비계 교란, 호르몬 불균형, 중금속 신경계 손상, 인지 기능 저하. 특히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장 기준의 2-3배나 높은 상태예요. 경고하고 싶은 것. 이런 현대적 위험 요소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서서히, 조용히 우리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마치 온수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48세 직장인 김철수 씨인데요. 처음 오셨을 때 상태를 말씀드리면 키 175cm의 몸무게 85kg로 복부 비만이었고 혈압 15,095, 혈당 120으로 경계선 상태였습니다. 매일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저 이대로 죽는 건 아니겠죠?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하시면서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김철수 씨가 시작한 작은 변화들. 1주차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3층까지만. 2주차 점심시간 15분 산책 추가. 3주차 저녁 9시 이후 금식. 4주차 주말 한 번 1시간 등산. 정말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거창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만 했습니다. 6개월 후에 놀라운 결과. 체중 85에서 72kg, 13kg 감량. 혈압 150, 95에서 정상 범위. 혈당 정상 범위. 체지방률 28%에서 18%.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뿐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 젊어졌다고 하네요. 또 52세 박영희 씨는 갱년기로 인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밤마다 2-3번씩 깨서 새벽까지 뒤척이시고 낮에는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면서 더욱 우울해지시고 이제 정말 늙었나 보다라며 체념하고 계셨어요. 박영희 씨의 수면 개선 프로그램. 1단계 수면 환경 개선. 침실 온도 18에서 20도 유지. 블랙아웃 커튼으로 완전 차광. 침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2단계 수면 루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자기 전 1시간 명상이나 독서.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금지. 3단계 스트레스 관리. 요가 수업 주 2회 참여. 일기 쓰기로 하루 정리하기. 3개월 후의 변화. 수면 시간 4-5시간에서 7-8시간. 중간에 깨는 횟수 3-4회에서 1회 이하. 수면제 복용 매일에서 완전 중단. 마이너스 낮 피로도 10점 만점에 8.3점. 잠을 잘 잔다는 게 이렇게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요. 이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45세 중간관리직인 이정호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까지 겪고 계셨어요. 회사에서는 위아래로 눈치를 봐야 하고 집에서는 아이들 교육비와 부모님 의료비 걱정까지.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죠. 이정호 씨의 스트레스 관리 전략. 1단계 우선순위 정하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먼저 처리. 노라고 말하는 연습하기. 완벽주의 포기하기. 2단계 감정관리법 익히기. 심호흡법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기. 5분 명상 아침과 저녁 각각 5분씩. 감사 일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3단계 사회적 지지망 구축. 동료들과의 정기 모임 참여. 가족과의 대화 시간 늘리기. 취미 활동 등산 동호회 참여. 6개월 후의 변화. 공황장애 약물 복용 중단. 혈압 정상. 수면의 질 크게 개선. 직장 내 인간관계 개선.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어떤 일이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이분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어요. 둘째, 꾸준함을 유지했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했어요. 셋째, 전체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운동만 하거나 식단만 조절한 게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인간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했어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영양사,
트레이너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어요. 이제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특별한 분들이 늘고 있어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아픈 분들이죠. 검사는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몸은 괜찮다는데 매일 죽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년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중년기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 중년기 위기라고도 부르죠. 중년기에 겪는 심리적 변화들. 1. 역할의 변화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느끼는 공허감. 2. 신체적 노화에 대한 불안감. 3. 경제적 부담에 최고조 자녀 교육비 부모 부양. 4. 사회적 성취에 대한 압박감. 5.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49세 이명희 씨는 전형적인 빈 둥지 증후군을 겪고 계셨어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갑자기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신 거죠. 20년간 아이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명희 씨의 증상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함. 의욕 저하, 무기력감. 식욕 부진으로 체중 감소. 불면증과 조기 각성. 죄책감과 자책감. 검사 결과 몸은 정상이었지만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 과정. 1. 항우울제로 뇌 내 신경 전달 물질 조절. 2. 인지행동 치료 부정적 사고 패턴 교정. 3. 새로운 역할 찾기 봉사활동, 취미활동 참여. 4. 부부 상담 남편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 6개월 후.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남편과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위험성. 조기 사망 위험 증가. 치매 발병 위험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뇌졸중 위험 증가. 면역력 저하로 감염 위험 증가. 특히 우리나라 중년층의 외로움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에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의 신체적 영향. 1. 면역계 억제. 백혈구 기능 저하. 각종 감염의 취약. 암세포 증식 억제력 감소. 2. 내분비계 교란. 코르티솔 과다 분비. 혈당 조절 능력 저하. 복부비만 촉진. 3. 심혈관계 손상. 혈압 상승. 동맥경화 촉진.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증가.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텔로미어 수명을 결정하는 유전자. 끝부분과 10년 더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계속 입증되고 있어요. 좋은 인간관계의 건강상 이익.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도파민 분비 촉진. 면역력 강화. 인지기능 보존. 장수의 직접적 영향. 하버드 대학의 80년간 장기 연구에서도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해시태그 마음 건강 관리법. 1. 감정 인식하기.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2. 전문가의 도움 받기.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3.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만나세요. 4. 의미 있는 활동.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대별로 꼭 알아야 할 건강관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 60대, 70대, 각 연령대마다 신체 변화와 필요한 관리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잘 알아두시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무엇을 먹어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확 줄어듭니다.
50대 근력과 체중 관리가 핵심. 50대는 신체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근육량은 이미 감소하고 있고 기초 대사량도 줄어들어 체중 증가가 쉽게 나타납니다. 추천 전략. 근력 운동 주 3회, 스쿼트, 팔굽혀펴기, 아령 활용. 유산소 운동 하루 30분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자전거. 식습관 개선, 단백질 중심 식사, 가공식품과 당분 줄이기. 생활습관, 스마트폰 사용 줄이고 수면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계단 10분, 점심 후 산책 15분을 실천하면 근력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3개월만 꾸준히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60대 관절과 심혈관 건강 유지. 60대는 관절 문제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운동 강도는 50대보다 낮추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추천 전략. 유산소 운동 하루 2030분 걷기, 수영, 가벼운 자전거. 균형 운동 요가, 스트레칭, 체조. 근력 유지 가벼운 아령, 밴드 운동. 식습관 염분 줄이기, 채소와 생선 위주, 충분한 수분 섭취. 이 시기에는 무릎과 허리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하면 근력 약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관절 친화적인 운동을 선택하고 필요하면 물리치료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70대 이상 낙상 예방과 삶의 질 향상. 70대 이상은 낙상 예방과 근력 유지가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시기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골밀도도 낮아져 뼈가 약해집니다. 추천 전략. 균형 운동 의자에 앉아 발 들어 올리기, 가벼운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하루 1520분 가볍게 걷기. 근력 유지 물병이나 밴드로 가벼운 저항 운동. 식습관 칼슘과 단백질 충분히,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친구, 가족, 커뮤니티 모임 참여가 낙상 위험 감소, 정신 건강 유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운동만 하거나 식사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몸, 마음,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약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 여러분,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작은 변화의 꾸준한 실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든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작게, 꾸준히 실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10분 산책, 아침 단백질 섭취, 자기 전 5분 명상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3개월 이상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루틴 예시. 제가 추천하는 하루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 5분. 단백질 섭취 계란, 두부, 요거트 등. 10분 가벼운 걷기. 점심, 채소 중심, 가공식품 최소화. 식후 산책. 저녁 8시 이후 금식. 스마트폰 사용 줄이고 수면 환경 조성. 자기 전 5분 호흡 명상. 주간, 주 3회 근력 운동. 주 1회의 취미 활동이나 친구 모임. 이렇게 하루 30분에서 60분 정도 투자하면 신체와 마음 건강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습관 실천 팁. 기록하기. 하루 운동량, 식사, 수면 시간을 기록하세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함께하기.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하면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목표 작게 설정. 1시간 운동 대신 10분 걷기부터 시작. 보상하기. 작은 목표 달성 후 자신에게 보상을 주세요.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 작은 실천이 1년, 5년 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중년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작은 약속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